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50세. 5년 전 남편을 잃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사치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인 일이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그림자는 너무 길었고 외로움은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숨쉬기 위해 산악회에 들었다. 그리고 첫 산행, 그 가파른 길 위에서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첫 산행. 5월의 싱그러움은 내 속에 겨울을 비웃는 듯 했다. 가파른 오르막.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이대로 멈춰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불쑥 낯선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는 내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다만 내가 딛는 바위 발판 아래 그의 커다란 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다. 혹여 미끄러질까 내가 불안한 순간마다 그는 내 등과 허리 사이에 딱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의 간격을 두고 서서 묵묵히 내 무게를 받아내고 있었다. 그건 노골적인 도움도 부담스러운 친절도 아니었다. 그저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무언의 확신이었다. 결국 발을 헛디뎠다. 몸이 앞으로 쏠리는 찰나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그의 단단한 손으로 내 오른쪽 팔꿈치를 아래에서 받쳐 올렸다. 피부는 얇은 옷감 위로 닿았지만 그 접촉은 나를 지탱하는 쇠기둥 같았다. 나는 그의 손의 의지에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웠다. 그의 손은 순식간에 떨어져 나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강렬한 열감은 마치 불꽃처럼 팔을 타고 올라왔다.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산은 도망가지 않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체력이 많이 부족한가 봐요.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혼자 오셨죠? 처음 나오신 것 같아서요. 네. 숨이 막혀서 숨 쉬려고 왔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산은 우리를 숨쉬게 하죠. 저는 준호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 편하게 의지해도 됩니다. 그의 이름 석자와 편하게 의지해도 된다는 그 말이 5년 동안 굳게 닫혔던 내 심장의 빗장을 순식간에 열어젖히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아니, 볼 수 없었다. 내 얼굴이 얼마나 붉어졌을지, 내 심장이 얼마나 요동치고 있을지, 그 모든 것이 탈로 날까 두려웠다. 그저 이 단단한 남자에게 잠시만 의지하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만이 가득했다. 하산 후 식사 자리. 그는 준호라는 이름의 60세 남성이라고 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습니다. 나는 그저 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내 시야의 가장자리는 항상 그를 맴돌았다. 그가 젓가락을 들 때,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들 때, 내 모든 감각은 그를 향하고 있었다. 동호회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는 모두 배경음악처럼 멀어졌다. 오직 우리 둘만이
이 테이블 위에 존재했다. 불과 5cm. 물병을 잡으려던 그의 손과 내 손가락 끝이 물병의 차가운 표면을 사이에 두고 멈춰 섰다. 그때 찰나의 순간 그의 시선이 물잔을 따라 내 얼굴로 향했어요. 먼저 드세요. 그의 눈.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 속에서 나는 내 모습을 보았다. 창백했지만 어딘가 생기가 돌아오는 5년 전에는 잃어버렸던 얼굴. 그가 먼저 물병을 내게 양보했고 나는 급히 물을 따랐다. 물병을 건네받는 순간 그의 손등을 스치듯 내 손가락이 닿았다. 피부 대 피부. 뜨거웠다. 나는 급히 물병을 내려놓고 그가 물병을 잡기를 기다렸다. 그가 물병을 잡는 순간 나는 왠지 모를 용기에 내 왼손바닥을 그의 오른손바닥 위에 아주 잠시 얹어 놓았다. 차가운 물병을 사이에 두고 두 손바닥이 포개졌어요. 1초, 2초, 3초. 심장이 쿵쾅거려 귀가 먹먹했다. 그는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여 내 손을 감싸려는 듯한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치 그의 손이 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처럼. 아,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좋았네요.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도 알았을 것이다. 그 짧은 접촉이 우리 사이에 새로운 서막을 열었고 우리의 심장이 이미 같은 방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 후 우리는 사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 한적한 카페. 주제는 산행이었지만 대화는 늘 우리 둘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는 호감의 단계를 넘어 애정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모임이 파했다. 주차장은 어둡고 나는 열쇠를 찾는 동안 가방을 뒤적거렸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휴대전화 플래시로 내 발밑과 차 문 주변을 비춰주었다. 순간 가방이 어깨에서 미끄러졌다. 그리고 그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아주 자연스럽게 내 가방을 잡기 위해 몸을 숙였다. 우리 둘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그의 휴대전화 불빛을 받아 아주 가까이 마주쳤다. 그의 숨소리가 바로 내 귓가에 들렸다. 옅은 흙냄새와 깔끔한 스킨향. 너무 가깝고 너무 사적이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온몸의 신경이 그의 단단한 어깨와 내 팔이 스치는 마찰에 집중되었다. 됐습니다. 위험할 뻔했네요. 그가 가방을 들어 내 어깨에 다시 걸어주었다. 가방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이 내 어깨 위에 가방 끈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5초간 머물렀다. 따뜻하고 무거운 확실한 접촉. 그 5초는 5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나도 모르게 내뱉은 말이었다. 5년 동안 혼자였던 집. 그 고요함이 다시 나를 집어삼킬까 두려웠던
가장 솔직한 내면의 외침이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씨를 보내고 돌아가면 제 공간이 갑자기 너무 넓게 느껴지거든요. 그는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공유했다. 우리는 같은 무게를 지고 있었다. 그가 손을 떼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단단한 팔뚝에 내 손을 아주 잠시 얹었다. 떨리는 손끝이 전하는 가지 마세요라는 무언의 부탁. 내일 뵙겠습니다. 지혜 씨, 안전 운전하세요. 당신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가 등을 돌렸다. 나는 허둥지둥 차에 올랐다. 차 문을 닫는 순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안도 속에는 이제는 그의 사랑을 원한다는 낯선 욕망이 숨어 있었다.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주말 오후 한적한 카페. 주제는 산행이었지만 대화는 늘 우리 둘의 삶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제는 호감의 단계를 넘어 애정의 영역으로 들어섰음을 느꼈다. 나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뜨거운 차잔을 들고 있었지만 사실 내 손은 그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어 떨리고 있었다. 과거의 무게가 다시 나를 짓누르는 듯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을까? 잔이 미끄러지려는 찰나 그의 행동은 너무나 빨랐다. 그는 몸을 반쯤 숙여 테이블을 넘어왔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이 내 차가운 손목 전체를 마치 보호막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는 잔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이지만 그가 쥐고 있는 건 차잔이 아니었다. 내 손목, 내 맥박, 내 떨리는 심장이었다.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압력은 강요가 아니었다. 나는 당신의 떨림을 알고 있다는 섬세한 이해와 포용이었다. 괜찮아요.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맥박을 정확히 눌렀다. 두근두근. 내 심장이 뛰는 속도를 이제 그도 공유하게 되었다. 그 접촉은 찰나였지만 수많은 단어보다 깊은 고백이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심장을 공유한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 속에는 나 말고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 저는 지혜 씨가 다시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준호 씨 덕분에 행복이 뭔지 다시 알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처음 느껴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 씨를 만난 뒤로 제 삶에 채워지지 않던 빈 공간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 빈 공간이 지혜 씨였어요. 그의 손이 내 손목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와 내 손바닥 위에 얹혔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었다. 의도된 확실한 스킨십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파고들었다. 손을 맞잡는다는 것. 이렇게 간단한 행위가 이렇게 강렬할 수 있다니. 이렇게 손을 잡아도 될까요? 제가 너무 성급한가요?
아니요. 전혀요. 저도 이걸 원했어요.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의 손이 내 손을 더 단단히 쥐었다. 마치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내 온몸의 신경이 그 한 점에 집중되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폭발적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합니다, 지혜 씨. 50년의 시간을 넘어 이젠 저를 믿고 제 삶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지혜 씨가 없는 하루하루가 의미 없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머지 인생을 기꺼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 당신을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무나 확신해요. 당신이 제 인생에 다시 빛을 가져다 줬어요. 그의 고백은 내가 스스로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솔직하고 절실한 염원이었다. 우리는 카페 한 구석에서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의 시간이 흘렀다. 그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내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그리고 내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카페의 구석 자리였기에 우리의 친밀함이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 안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오늘 이 순간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혜 씨가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준 이 순간을. 저도요. 이 떨림, 이 행복.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요. 그의 따뜻한 손이 내 손목을 놓아주자마자 나는 내 손목이 시리다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 부분이 그의 온기로부터 분리되어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온 것처럼. 하지만 이젠 알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우리는 강변을 걸었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선선한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쳤다.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다. 벤치에 앉았다. 그는 내 어깨에 팔을 두르고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두근두근. 내 심장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다. 지혜 씨. 네. 뽀뽀해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60세의 남자가 마치 첫사랑을 앞둔 소년처럼 긴장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석양빛에 물든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다. 네, 해주세요. 그가 천천히 몸을 숙였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10cm, 5cm, 3cm.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다. 따뜻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50세의 나이에도 첫 입맞춤을 앞두고 이렇게 떨릴 수 있다니.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살짝 닿았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접촉.
마치 나를 깨뜨릴까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5년 동안 억눌렸던 갈망이 숨어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의 입맞춤에 응답했다. 내 손이 그의 뒷목으로 올라갔다. 그의 목덜미는 따뜻했고 땀이 약간 배어 있었다. 나는 그를 더 가까이 당겼다. 이제는 조심스러움이 아닌 확실한 갈망이었다. 지혜 씨, 당신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요. 준호 씨,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는 충분히 외로웠고 충분히 기다렸어요.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입맞춤을 했다. 이번엔 더 깊고 더 확신에 찬 입맞춤이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겼다. 강변의 석양, 선선한 바람, 그리고 우리의 입맞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이었다. 입맞춤이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도 울고 있었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5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진짜 감정의 눈물. 울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요.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요.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볼을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리고 내 이마에 다시 한번 입맞춤을 했다. 부드럽고 애정 어린 입맞춤. 사랑합니다, 지혜 씨.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준호 씨. 당신과 함께라면 나머지 인생이 기대돼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물살을 탔다. 이제 산악회원으로서의 형식적인 만남은 끝났다. 우리는 연인이었다. 50세의 연인. 풋풋함 대신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잃어버렸던 욕망이 뒤섞인 농밀하고 성숙한 관계. 집 앞. 언제나 이 순간이 가장 길고 가장 망설여지는 순간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혼자. 그 고요함이 무서웠다. 그는 내 마음을 읽었는지 차에서 내려 내가 대문 앞에 설 때까지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말없이. 이젠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5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의 눈빛과 내 떨리는 어깨에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이 내 팔뚝을 감싸 안았다. 내 니트 스웨터의 부드러운 질감을 통과해 살결에 닿는 듯한 온기. 그의 눈빛은 묻고 있었다. 이제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여 그의 가슴에 살짝 기댔다. 아주 짧게. 무게를 주지 않고 마치 깃털처럼. 그의 손이 내 뒷목의 머리카락 경계선에 닿았다. 따뜻함이 차가운 피부를 녹였다. 그리고 그가 나를 더 가까이 아주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끌어안았다. 5년 만의 포옹이었다. 그의 단단한 몸에 기대자 5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모든 무게가 녹아내렸다. 그의 등은 단단했다.
내가 기대도 괜찮은 무게, 내가 의지해도 무너지지 않을 뼈대. 그의 코트에서 나는 옅은 소나무 향과 묵직한 가죽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포옹 속에서 5년 전의 상실감과 50년 동안 쌓아온 외로움, 그리고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토해내는 듯 했다. 고맙습니다. 다시 나를 믿어줘서. 내가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준호 씨를 잃을까, 이 행복을 잃을까 두려웠는데, 이젠 놓치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보았습니다. 50세의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감정, 이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지혜 씨는 제 전부입니다. 그의 말은 내 귀가 아닌 내 심장에 울렸다. 그가 포옹을 풀고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거친 손바닥이 내 부드러운 뺨에 닿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확신했다. 그가 천천히 숙여왔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10cm, 5cm, 그리고 멈췄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다. 서로의 입김이 섞이는 그 짧은 순간의 긴장감. 내 몸이 떨리고 있었다. 50년의 인생, 5년의 공백, 그리고 수많은 망설임을 넘어 그의 입술이 마침내 내 입술을 덮었다. 깊고 단호하며 모든 것을 확인하는 입맞춤. 잃어버렸던 삶의 감각이 돌아오는 전율이었다. 그의 따뜻하고 단단한 입술이 내 억눌린 욕망을 일깨웠다. 내 손이 그의 등을 감싸 안았다. 그도 나를 더욱 꽉 안아주었다. 우리는 대문 앞에서 세상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를 확인했다. 입맞춤이 끝나고 그가 내 이마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부드럽고 애정 어리게 입술에 닿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오늘 밤은 꿈속에서라도 만나요. 네. 준호 씨도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연락 주세요. 물론이죠.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할게요. 그가 내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꽉 쥐었다가 놓았다. 나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뒤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손을 흔들었다. 그도 손을 흔들어 주었다. 내 안의 지혜는 사라지고 오직 그의 여자만이 남았다. 차가운 밤 공기. 하지만 내 심장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50세.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아니,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시작하는 것이다. 내 안의 모든 감각이 살아났다. 나는 지금 다시 지혜가 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였다. 지혜 씨, 잘 들어가셨죠? 제가 너무 빨리 전화했나요? 아니에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 씨도 아직 차 안이시죠? 네. 출발하기 전에 꼭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정말 오래됐어요. 내일 또 만나요.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하는 사람. 네. 사랑해요, 준호 씨. 전화를 끊고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5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생기가 돌고 눈빛이 살아있었다. 50세. 하지만 나는 다시 사랑받는 여자가 되었다. 그는 내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5년의 공백은 단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과 입맞춤으로 완벽하게 채워졌다. 이제 내 삶의 새로운 서막이 시작된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이와 시간을 뛰어넘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사랑은 시간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나이와 상실의 무게를 뚫고 다시 피어나는 법을 안다. 당신의 삶에도 언제나 다시 피어날 용기가 남아있음을 기억하세요. 50세의 사랑은 20세의 사랑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아름답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